올해 70살 박영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거울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워요.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이고 아침에 빗질만 해도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유명한 탈모 샴푸만 믿고 써왔어요. 이거 쓰면 머리숱이 다시 풍성해지겠지 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수리는 점점 비어가고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두피와 모발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탈모 전문의 김선행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탈모 샴푸만 쓰면 머리숱이 다시 살아나나요? 많은 분들이 광고를 보고 혹은 인터넷 글을 보고 탈모 샴푸에 모든 희망을 걸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박영자 할머니를 처음 진료했을 때 두피가 심하게 건조했고 모발은 힘을 잃고 끊어지기 쉬운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을 바꾼 지 넉 달 만에 김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빠짐도 줄어든 거죠. 박영자 할머니처럼 탈모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탈모 샴푸의 한계와 진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머리숱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헛돈 쓰는 일은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탈모에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라며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깨끗하게 감고 좋은 샴푸만 쓰는데 왜 점점 더 빠질까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습관 때문에 스스로 머리카락을 더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모 샴푸에 대한 오해를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탈모 샴푸는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오해예요. 탈모 샴푸의 역할은 단 하나,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기와 같습니다. 청소기는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지만 새 가구를 만들어주지는 않죠. 탈모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환경을 깨끗하게 해줄 뿐 새로운 머리카락을 심어주진 못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명확히 말합니다. 샴푸가 직접적인 모발 재생 효과를 준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정력이 지나치게 강한 샴푸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두피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데 이때 강력한 세정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쓰면 두피에 보호막까지 씻겨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머리를 감은 후 두피가 땡기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두피 장벽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두피는 민감해지고 머리카락 뿌리도 쉽게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은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데요. 머리 감는 습관이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 3가지는 이것들인데요. 첫째,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서 쓰는 습관. 둘째, 손톱으로 긁으면서 감는 습관. 셋째,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 이 3가지는 두피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만들며 결국 모근을 약하게 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은 두피에 화상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정원에 있는 꽃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감고 있었는데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해결책이 여러분의 머리숱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지금보다 머리카락 빠지는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한 샴푸를 고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분표예요.
혹시 샴푸 뒷면 글씨 보신 적 있으세요?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지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적혀 있다면 그건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제품은 두피의 기름기까지 다 씻어내서 오히려 더 건조하고 약해지게 만들죠. 여러분, 두피는 얼굴 피부와 같습니다. 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극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머리 감는 방법을 바꾸세요. 아마 지금까지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서 쓰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두피엔 큰 자극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짜서 물을 살짝 묻힌 뒤 거품을 낸 후 그 거품으로 두피를 감으셔야 되며 손톱이 아니라 손끝 지문으로 마사지하듯 감으셔야 합니다. 이때 두피야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하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되는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머리카락은 피를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만약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근까지 영양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5분 손끝으로 두피를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특히 귀 뒤쪽과 정수리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액이 잘 흐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살짝 문질러 보실래요? 그 느낌 시원하시죠? 이게 바로 두피가 살아난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머리카락은 두피만 관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사용하는 식기, 자는 습관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혹시 아직도 뜨거운 국물을 금속 그릇에 드시나요? 음식이 금속에 닿으면 미세한 금속 성분이 나와서 우리 몸속에 쌓이고 모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도자기나 유리, 나무 식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식단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야 합니다. 달걀, 콩, 미역, 견과류 같은 음식은 모발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하면 머리카락은 훨씬 건강해지죠. 건강한 모발과 탈모를 관리하려면 순한 샴푸 사용, 올바르게 머리 감기, 두피 혈액순환, 생활습관 바꾸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머리숱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피에 좋은 영향을 주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머리 감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방법을 꼭 따라 해보세요. 이런 작은 차이가 머리숱을 지키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머리 감기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물로 먼저 충분히 헹굽니다. 샴푸를 쓰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머리를 2분 정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먼지와 노폐물의 절반은 씻겨나갑니다. 오늘부터 꼭 바꿔보세요. 두 번째,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내세요. 절대 두피에 직접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고 물을 조금 묻혀서 거품을 만든 뒤 두피에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은 줄이고 세정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손톱이 아니라 손끝 지문으로 감으세요. 머리를 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손톱으로 긁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원할 수는 있어도 두피에는 상처가 납니다.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모근이 약해지게 되죠. 그러니 꼭 손끝 지문으로 둥글둥글 마사지하듯 감아주세요. 네 번째, 모발은 거품으로만 씻어내세요. 머리카락은 섬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비거나 꼬우면 손상이 되니 거품을 흘려보내듯 살살 쓸어내리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헹구기는 샴푸로 감았던 시간의 3배 이상으로 하세요. 여러분, 샴푸는 깨끗이 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피에 잔여물이 남으면 가려움, 각질, 심지어 탈모까지 이어집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구되 마지막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두피 모공이 조여져 더 건강해집니다. 이번에는 저의 환자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방법인데요. 머리 감기 전에 작은 습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녹차물 뿌리기입니다. 머리 감기 20분 전쯤 식혀둔 녹차물을 분무기에 담아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두피 속에 쌓인 녹슨 기운을 닦아내주는 겁니다. 게다가 카테킨은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도 해서 모근으로 영양이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녹차 추출물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피 염증이 줄고 모발 굵기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녹차 티백을 2개 정도 뜨거운 물에 우려낸 뒤 완전히 식혀서 스프레이통에 담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2-3일 안에 쓰시면 되고요. 머리 감기 전 두피 전체에 뿌리고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마사지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오일 코팅입니다.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이때는 들기름이나 아르간 오일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라서 겉면이 갈라지면 수분이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름은 마치 옷에 바르는 방수 코팅제처럼 모발 겉면에 얇은 막을 씌워 수분을 잡아줍니다.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모발 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주고 아르간 오일은 모발에 탄력을 주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아르간 오일을 액체 황금이라고 부르며 수백 년 동안 머리와 피부 건강에 사용해왔을 정도입니다.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덜어 양손에 문지른 뒤 모발 끝 위주로만 살살 발라주세요.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 꼭 모발 끝에만 바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15분 정도 두었다가 샴푸를 하면 머리카락이 한층 부드럽고 윤기 있게 살아납니다. 세 번째, 생활 속 소소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머리빗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빗을 쓰시는데 사실 나무빗이 두피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나무빗은 정전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모발 손상이 적고 빗질할 때 자연스럽게 두피 마사지 효과도 줍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나무빗으로 정수리에서 귀 뒤쪽으로 또 목덜미에서 정수리 쪽으로 빗어 올려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두피 혈액순환을 확실히 개선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추가 팁들 어떠세요? 녹차, 들기름, 아르간 오일, 나무빗 사실 다 집안에 있거나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비싼 탈모 샴푸보다 오히려 이런 소박한 생활 습관이 머리카락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 두 번에서 바로 머리숱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2달, 3달만 꾸준히 하시면 머리 빠지는 속도가 줄고 머리카락이 힘을 되찾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어때요? 저건 나도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으시죠? 맞습니다. 바로 오늘 집에 있는 녹차 티백 하나 꺼내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요. 사실 정답은 참 단순합니다.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기적의 샴푸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두피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작은 습관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서 쓰던 습관을 바꿔서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뒤 살살 마사지하듯 감는 것. 이건 아주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두피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어 손끝으로 두피를 눌러주는 것. 이렇게만 해도 혈액이 머리까지 잘 흘러가서 모근이 더 튼튼해진다는 걸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물을 뿌리거나 들기름, 아르간 오일을 모발 끝에 발라주는 일. 어찌 보면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습관이 머리카락의 수분을 잡아주고 손상된 모발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흔히 믿었던 비싼 샴푸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생활 속 작은 관리들이 머리숱을 지키는데 훨씬 더 확실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건 나도 오늘부터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머리 감는 습관을 바꾸든, 녹차물을 분무기에 담아 두피에 뿌려보든, 혹은 오늘 저녁 식사부터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 드셔보든,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같은 고민을 들어왔고,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머리카락을 지키겠다는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머리카락 때문에 속상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할 땐 지치지만 함께하면 훨씬 더 오래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기를 응원합니다.